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식들을 고생만 시키고 대접만 받으려는 악독한 시어머니를 응징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회사 일로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버는 축에 들었지만 워낙 모아둔 돈이 없어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어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신우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이고요. 아버님은 남편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남편 형제들 어렸을 때 재혼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에 대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마흔을 훌쩍 넘긴 신우 둘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신우 두 분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이모 같은 느낌입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신우들은 받은 것 이상으로 보답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챙겨준 것들 이상으로 챙겨준 다음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저에게 여러 번 해요. 저에게는 이렇게 이모 같은 신우들의 아픈 과거를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들이 70년대생들인데 최종 학력이 초졸이에요. 그 사실만도 너무 놀라웠는데 신우들이 초졸로 학력을 마치게 된 이유를 듣고 저는 정말 놀라서 한참 동안 편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들을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는 일 나가서 돈을 벌도록 시켰대요. 신우들은 그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엄마에게 돈을 벌어다 주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친구분과 재혼을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신우들이 울면서 말리는 재혼을 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재혼을 한 이후부터 시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이 원치 않으셨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우들은 그 어린 나이부터 시어머니와 따로 살았대요. 정말 속이 답답해지는 것이 신우들은 그렇게 엄마에게 외면당했으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에서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계속 보냈답니다. 신우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난 후에 든 제 생각으로는 신우들은 재혼해서 따로 사는 엄마인데도 엄마에게 완전히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신우들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세뇌를 당하듯이 살아와서 그런지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고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모처럼 잘해주시는 신우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재혼을 한 후에 시어머니의 새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사춘기 때 그곳에서의 생활을 못 견디고 집을 나와 누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누나들이 손에서 자란 것이죠. 누나들이 자기들은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했지만 남편에게는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었대요. 근데 남편이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했을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신우들의 보호 속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만 봤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을 업고 싶었지만 또 힘들게 자라서 착하기만 한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못할 짓이라 여겨져서 내가 차라리 상처를 받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상처투성이로 자란 남편이 나와 헤어지고 또 상처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상처를 감내하면서라도 남편을 보호하고 싶은 모성 본능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어머님을 뵙기 싫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참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은 주기적으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자식들 집을 2, 3주간 투어를 하십니다. 자식들 집을 돌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며 쉬시다가 가세요. 자식들 집에서 욕심나는 것들은 아주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시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으세요. 그걸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신우들이 어머님의 얘기를 듣고 어머님의 말을 믿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미신 때문에 돈 들어갈 곳이 있다고 신우들에게 얘기를 해서 돈을 뜯어가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신우들 집에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밥 먹으러 갈 때 차에 베이비시트를 떼고 가자고 하더군요. 신우들은 또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제 뜻대로 하기는 했지만 아이의 안전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만 부리려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에 동조를 하는 신우들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한 번은 음식점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음식은 전혀 안 드시고 맨밥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여기 음식들 맛이 없냐고요. 시어머니는 난 이런 거 안 먹는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내가 언제 이런 거 먹는다고 그랬냐? 이러시는데 정말 17개월 된 우리 아이와 정신연령이 비슷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고기 따로 사서 집에서 혼자 식사하셨습니다. 신우들과 남편은 어렸을 때 어머님과 따로 살았어도 지금까지 어머님께 용돈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을 받고 고맙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십니다. 남편이 힘들게 버는 돈이 엄마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가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저는 냅뒀어요. 얼마 전에 크게 한바탕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신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베이비시트에 태우고 나가서 시어머니를 모셔오는 것도 번거롭고 싫고 오시면 반찬 투정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해서 남편에게 알아서 모시고 오던지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 나올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버스 타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고 시어머니 오셨다고 신우들도 저녁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장을 봐놓지도 못했어요. 친정엄마가 보내준 고등어가 냉장고에 있는 것이 생각나서 몇 손 꺼내서 굽고 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날 터미널에 제가 마중 나가지 않은 것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어머님은 하루 종일 투덜거리시다가 식사를 할 때 이런 비린 것을 안 좋아한다면서 또 맨밥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김도 있고 김치랑 다른 반찬도 있으니 다른 반찬이라도 드시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시면서 화를 내시니 정말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를 잘못 들여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다고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뜬금없는 행동에 저는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신우들은 착하기만 해서 엄마를 어떻게 달래드려야 하나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고생만 하고 자란 신우들이 가엾기도 하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받아주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어머님께 자식들을 위해서 한 일도 없으면서 무슨 대접을 바라시는 거냐고 해버렸습니다. 자식 며느리가 처음 반발을 하는 것을 접하셔서 놀라셨는지 울음을 뚝 그치시고는 동그랗게 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일 시켜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살다가 자식들이 반대하는 재혼을 한 뒤로도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돈 받으며 편하게 살고 계시지 않냐고 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다 커서 결혼한 자식들이라도 뭐라도 도움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머님은 자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앵벌이 시키듯이 부려먹었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다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오르고 제가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형님들에게 어머님은 엄마가 아니라 악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떨고만 있던 형님들에게도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막말을 해버렸습니다. 형님들은 엄마라고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고 갖다 바치고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제 좀 그만하시고 형님들 행복해질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사시는데요? 라고 저도 모르게 신우들에게 막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자식들에게 뭐 바라지 말라고 평생을 자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시며 사시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어요. 신우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착하기만 한 신우들에게 제가 그러면 안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들, 여기 그냥 있어요.
어머님 혼자 그냥 가시라고 해요. 형님들 그렇게 나가시면 형님들도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들은 말없이 울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착하기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형님들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고 나서 엄마에게 당하고 뺏기고 살아온 신우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한 것을 참고 살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화가 아직도 많이 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우들이 가여워서 눈물만 났어요. 형님들 가엾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우니 신우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가여운 신우들이 우는 모습에 더 슬퍼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한참을 신우들과 그렇게 울고 나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신우들은 시어머니와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1년에 한두 번 전화 통화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들의 그 말에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형님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형님들이 남동생과 제 사이가 나빠지게 될까봐 제 눈치를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편과 형님들을 제가 보호하며 살겠다고요. 아이에게도 마음속으로 얘기했어요. 아이에게는 친할머니가 없다고요. 대신에 어떤 할머니보다도 더 좋은 고모들이 있다고요. 제가 나이 많은 형님들에 대해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주제넘는 짓일까요? 그냥 신우들은 알아서 살게 두고 조용히 남편하고만 얘기해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었을까요?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에게 그리고 친정에 뭐든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형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네요.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쓰니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